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할까 하다가 순서를 뒤로 미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왜 우리나라에서 이 시대에 백주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그 이유 설명을 좀 곁들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늘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술 이야기보다 그런 백주 일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는 대담자가 있으면 좋을 듯 싶어가지고 오늘 특별히 한중백주회의 설민서님을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본업과 관련된 문학이나 역사는 그런 좋은 콘텐츠를 앞두고 굳이 백주를 말씀하시는 까닭이 뭘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대에 들어가 살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과이듯이 특히 예주가들한테는 지금 전 세계 술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맥주를 한번 보시면은 웬만한 도시에 어떤 맥주집에 가더라도 세계의 맥주하고 수십 개 나라 맥주를 우리가 구경하고 구매해서 마실 수도 있습니다. 와인, 맥주 이쪽에는 시장이 대단히 이제 많이 열려져 있는 것 같은데 개방사회 같은 느낌이 오는데 정류주 쪽에 세상은 아직도 대단히 저는 폐쇄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주가들이 제일 잘 찾는 정류주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스키가 있고 우리나라 소주가 있겠습니다. 소주가 희석주라고 하지만은 정류주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위스키는 어떤 특정한 주류, 예주가들한테 예주가들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그렇고, 접근성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주요. 좋은 술입니다. 그런데 다양성이 없어요. 상표 이름만 다를 뿐 그 술이 듯한 이렇게 아주 좁은 세계 정류주가 놓여 있습니다. 늘 제가 불만이 하는 것이 이 정류주 쪽의 세계도 맥주나 와인처럼 세계적으로 넓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늘 갖고 있었는데 그 대안으로 하나 맥주를 떠올린 겁니다. 자,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보십시다. 우리나라 교역량들 전 세계적으로 따질 적에 우리의 물품들이 제일 많이 팔리는 시장이 중국입니다. 압도적인 1위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체들의 대부분의 비즈니스맨들은 1년에 몇 번씩 중국에 가서 바이어를 만나거나 또 협상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교류 속에서 항상 매개체로 등장하는 것이 중국 백주입니다. 네, 그럼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되는 거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중국 사람은 사귀기가 어렵지만 한번 사귀고 나면은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의 매개체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술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중국 사람들한테. 술을 이렇게 바이어들이 뭐 이런 식으로 만난다고 칩시다. 꼭 술이 나옵니다. 호스트는 중국 사람이겠죠. 그때 백주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주에 대한 미리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 술이 좋은 술인지 나쁜 술인지 혹은 이 술의 특징이 뭔지 이런 걸 몰라가지고 이게 뭐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미리 좀 그걸 알아가지고 그쪽에서 주변이 술을 내놨을 적에 아주 반갑게 아는 척을 해보십시오. 와, 이 귀한 술이 여기 나왔다 하고 놀라고 하고 그리고 그 술 이름을 읽으면서 이 술은 어디서 나오는 어떤 술이다 하고 대강 아는 척이라도 하면은 그 초대한 쪽에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지고 숨겨놨던 좋은 안주도 계속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술로서 백주가 좋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좋은 점이?
자, 한 두세 가지를 제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백주라서 꼭 종기라기보다는 정류주 있기 때문에 존재하나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막걸리나 와인을 먹고 취하고 나면은 이튿날 아주 힘든 경우를 많이 자주 겪습니다. 숙취 현상 때문에 아예 출근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요 숙취, 흔히 머리 때린다라고 하는 것을 중국 말로는 상토라고 그럽니다. 윗상자에 머리 두자를 쓰는데, 전국 백주 회사들이 다 얘기하는 것 중에, 자기네 술 자랑하는 것 중에 딱 하나가 꼭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 술은 머리를 때리지 않는다. 숙취가 없는 술이다. 이 광고입니다. 제가 경험상으로 느끼는 건데, 정류주들, 특히 백주 같은 술들이 숙취가 없습니다. 처음 마실 적엔 그 높은 도수로 쫙 취하다가 이런 술들은 밖에 나오면 금방 마치 머리 끝에서 기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알코올이 날아가 버리고 날짱해집니다. 그리고 이튿날도 전날 술을 마신 것이 긴가 아닌가 여길 정도로 가뿐했던 경우. 이 정류주의 반대편에 발효주가 있죠. 와인이나 막걸리가 다 발효주입니다. 이들 술에는 물론 균들이 아주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그런데 그 균들 중에는 뭐 흔히들 우리한테 좋은 균들도 많지만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나쁜 균들도 있다고 여깁니다. 그것들이 나중에 많이 먹다 보니까 우리를 숙취에 걸리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정류주는 제일 깨끗한 술이다. 왜? 세균이 한 마리도 없다. 발효주를 끓여가지고 김만 빼낸 건데 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소주를 비롯해서 이런 백주, 위스키 같은 술이 깨끗한 점에 있어서는 제일 상위에 있지 않는가 여깁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백주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이 언제부터 생겼나요? 2004년도에 교환 교수로 한국에 유학 오기 전에 1년 과정으로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남경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남경 생활을 혼자 하다 보니까 늘 술은 생각나는데 손쉽게 우리나라 술은 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맞더니 이런 데 가면은 수많은 백주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완전히 문외한이죠. 어느 술이 좋은지, 어느 술이 가격이 얼마인지, 또 어떤 건 보면은 상표는 똑같은데 한 병은 뭐 10만원, 기십만원 하고, 또 어떤 거는 몇천원 하고 이러는 걸 보고, 야, 복잡하구나, 이 백주가. 그래서, 야, 내가 마시려면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내 나가서 백주 관련 책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아는 중국어라고는 니하오, 셋세 두 개밖에 몰랐어요. 전혀 말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행히 한문 세대이기 때문에 중국어 혼자 공부하기는 좀 쉬웠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물어가면서 중국어 공부부터 먼저 했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번역해서 읽다가 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내용들이. 내가 몰랐던 게 참 많아. 나중에는 자꾸 욕심이 생겼어요. 야, 이런 이야기들을 나만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는 동안에 국내에 있는 모 월간 잡지에다가 원고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것이 매달 연재가 됐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몇 군데 잡지에서 백주 이야기를 연재해달라고 해서 싣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한테 직접적인 계기가 됐고, 그런다 보니까 제가 아는 게 너무 부족하다는 걸 깨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2008년에 마음먹고 중국에 다시 들어가서 한 달간
백주 공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생산 과정 이런 걸 살펴보고 전문가들을 만나갖고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러면서 제 나름의 백주 세계를 조금씩 이해해 나가게 됐던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생님이 백주 전문 책을 내셨잖아요. 그게 배가를 알아야 중국에 보인다. 그게 그러면 그 중국 갔다 온 이후에 그렇죠. 쓰신 책인가요? 제가 중국 간 게 2008년이고 이 책이 나온 게 2010년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책을 묶으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백주 관련 책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그리고 본격적인 논문 한 편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은 평소 자주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백주 매니아들이 일어나고 붐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정말 맞을까요? 그 말씀이? 우리가 다들 그 술꾼들은 잘 기억할 겁니다. 여기도 유행이 있어요. 음주에도.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 와인 붐이 일어가지고 난리가 났던 때가 있습니다. 마치 와인 안 먹으면 건강에 해를 끼치는 기라도 하는 듯이. 그랬더니 어느 날 싹 와인 바람이 사라지고. 막걸리 붐이 또 그렇게 일었죠. 막걸리가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많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기간은 좀 짧았지만 일본 사케가 더 인기를 모았어요. 저는 백주 시대가 온다. 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있냐?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됩니다. 첫째는 지금 중국의 생산업체들도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백주에 거리감을 두는 것이 뭐냐면은 60도, 50몇 도, 그러면 도수 때문입니다. 와, 그 독한 걸 어떻게 먹는 마시느냐라는 건데, 중국 측에서도 높은 도수에 대한 그런 저항감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자꾸 낮추고 있습니다. 30도, 35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30도 이하로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백주가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35도 선에서 40도 사이에 백주들이 대량 생산돼 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또 그 가격들이 우리 중국에서는 가격이 싼 술인데도 우리나라 오면 아주 2배, 3배로 비싸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유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 혹은 일본인이 이런 데서 소비층이 또 두터워지면은 아주 싼 가격으로 그러한 백주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번 백주 붐에 빠져들 수 있을 거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중국에서는 작은 병의 소용량 백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소용량 백주가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예. 양이 중요합니다. 지금 중국의 남부, 예를 들면 광동, 호남, 강서 이런 성에 가면은요, 식당에 들어가면 아마 한국 사람들도 깜짝 놀랄 겁니다. 식당 벽에 이렇게 책장처럼 된데 술병이 쫙 있는데 큰 병들 눈에 잘 안 띄입니다. 이제는 100ml, 120ml짜리 병들이 주류를 이루어요. 작은 병들입니다. 다 이렇게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병 하나에 중국돈 12위안이니까 우리 돈 한 2,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혼자 혼술을 하는 사람이나 친구가 두 사람이 오거나 할 적에 이제 그 남부 쪽에서는 큰 병 안 시키고요. 그 작은 병 하나 갖고 와가지고 너 뭐 마실래? 나는 그거 마실게 할게. 가지수가 거의 3만 종이 되니까 중국의 백주 가지가 얼마든지 취향대로 골라서 자기 한 병 마시고 친구 한 병 마시고 하는 이런 풍조가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도 다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외주가들한테도 크게 환심을 얻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백주는 이렇게 섞어 마셔도 괜찮아요?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거 없어요? 우리도 맥주, 이렇게 소주 막 이렇게 섞어 마시면 좋은 질문이네요. 네, 머리가 아프고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섞어 먹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특히 강소성 쪽에 수저우 같은데 상하이 쪽에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백주를 마시면서 소맥 흉내를 냈어요. 그래서 맥주에다가 백주를 타 마셔 봤는데 와 이것이 또 별난 맛이었어요. 백맥이라 그러고 호칭을 했습니다. 저도 중국에 가면은 뭐 여행을 할 적에 혼자 할 때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거의 다 맥주 한 병하고 작은 병 하나 넣고 섞어서 마십니다. 그러면 먹는 김도 훨씬 좋고 합니다. 요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마시는 걸 보고 요즘에는 전국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백주가요, 가까이 하고 싶어도 좀 가격이 비싸다라는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접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격대가 많이 비싼가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한 병에 1억이 넘는 백주도 있고요. 한 병에 1,000원도 안 되는 백주도 있습니다. 아까 3만 가지 정도라 그랬죠. 우리나라 쪽에서 볼 적에는 턱없이 비싸 보이는데 그거는 수입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십니다만은 가서 거기서 저가의 백주를 구하려면은 우리나라 소주보다 더 싼 백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술들 그렇다고 또 질이 낮은 것 말고 제가 생각할 적에 중국 위엔화로서 50위안 그러면 우리나라 또 10,000원 정도입니다. 50위안에서 100위안 20,000원 정도 사이에 있는 중국의 중저가 술들 좋은 술들이 많은데 이들 술들이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쉽게 구경할 수 있게 된다면은 가격대는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백주가 뭐 양주가 가짜가 있듯이 백주도 약간 가짜 술이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백주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또 한 가장 큰 이유가 그걸 거예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오타이, 오량액 이런 고급 술들은 사실 가짜가 많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중국 현지에서 사든 한국에서 사든 그 물건을 사면은요 거기 바코드가 있고 핫라인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제조번호가 넘버링이 나오고 하는데 인터넷 접속해갖고 금방 확인하면은 이것이 진품인지 위조품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스물용을 사도록 하라 확인해가지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런 고가의 술들 아니고는 저가의 술들에는 가짜가 거의 없다. 왜? 만들어봐야 본전이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 아까 말한 50원, 100원 이러한 술들 사이에서는 가짜 없다. 이렇게 믿고 드시면 괜찮아요. 네, 그럼 중국 사람들이 술이 굉장히 센가요?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술이 세길래 62도, 60도, 50도 술들을 만들어내서 저녁마다 마시나 했는데 아닙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북경 외국어대학에서 나온 한국어 교재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말 배울 때 쓰는 교재인데 그게 예문이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술고래다. 있습니다. 술고래라는 단어를 일러주려고 예문을 그렇게 넣었던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술 마시는 거 보면 놀라죠. 오히려. 제가 볼 적에는 제 아주 좁은 시각으로 장담컨대 전 세계에서 술 제일 잘 마시는 나라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여기는 누구도 못 따라온다. 그렇게 여기는. 양을 많이 마시는 거죠. 양어든 뭐든 술을 계속 이어갈 수 시간을 끄는 것도 세계 1위요.
그 사이에 마시는 양도 세계 1위요. 그 다음 한국에서만 술꾼들의 그런 문화가 있죠. 2차, 3차, 4차 새벽까지 맞이하는 이런 나라 없습니다. 중국에 2차 문화가 없어요.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백주 한 잔씩 마시고 이라고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 어디 가서 맥주 한 잔으로 입가심하자 그러면 중국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백주 마셨는데 또 맥주 먹자고? 이렇게 놀랍니다. 제가 어디 가서 특강할 때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하고 술 많이 마시기 시합 절대 하지 말라. 시합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까 세계 1위라 그랬죠. 그런데 가면은 시합하면은 막상 하면은 다 집니다. 이유는 중국 사람들이 술 마시는 습성을 몰라서 그래요. 자, 잔을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부딪히고 간빼하고 이렇게 마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 하고 보여주죠. 바닥 보여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몇 잔 마셨느냐 이걸 얘기하는 건데 저도 여러 번 당해봤는데 저는 막 취하는데 상대는 멀쩡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건배하고 이렇게 바닥을 피우고 바닥 보여줬는데 술 어떻게 처리했느냐? 제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 그겁니다. 알아두시기를. 중국의 식탁에 이렇게 음식이 차려지면은 꼭 앞에 큰 두터운 물수건이 놓입니다. 손 닦으라는 건데 그 물수건을 조심해야 됩니다. 중국 분들은 시합에 자신이 없으면 이거 마시고 나서 그 수건을 들어서 입술을 닦는 듯이 하면서 거기에다가 뱉어냅니다. 그걸 나중에 짜는 것까지도 제가 보곤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기교가 없어요. 다 마셔야 되는 줄 알고 죽는 줄 모르고 다 마시다가 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약속하신 백주가 100강까지 강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어떤 거에 더 중점을 두시면서 강의를 하실 예정인가요? 시작하면서도 의도했던 것이 그건데 중국 백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술이다. 그것이 저한테 제일 매력적이었습니다. 고장별로 술이 이렇게 다 다르죠. 그러면은 그 술에는 길게는 3000년까지 올라가는 역사를 가진 술들도 있습니다. 백주의 역사가 보통 700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3000년을 가느냐? 그 백주는 다 발효주에서 온 거죠. 그러면 이 백주가 나오기 전에 그 고장에서 그 양조장에서 나오던 발효주들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까지 자기네 역사가 됩니다. 긴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술의 이름들이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참이슬, 처음처럼 이런 이름들은 중국에는 거의 다 없고 지명이라든가 사람 이름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요. 자기 고장과 연관된 인물들 술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런 모든 하나하나가 술에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것을 욕심낸 것도 그 술을 통해 가지고 그 고장의 지리, 역사, 그 다음에 그 고장의 모든 인문학적인 요소들, 특히 시들이 많습니다. 그림들이 많은데 그런 것이 전부 술과 얽혀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큰 욕심을 말한다면 술이 오히려 부수적인 거고 백주는 술을 통해서 이 술이 나오는 고장의 역사, 인물, 그 다음에 시문학 이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애주가들도 백주를 통해서 한층 더 이웃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좀 더 빠른 걸음을 걸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그 뜻입니다. 네. 아무튼 이 백주 특강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또 백강까지 잘 이어가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